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서블릿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서블릿 하나 더 만들 건데, 서블릿을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9구단 서블릿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구단. 그 다음에 서블릿. 이런 식으로. 자, 9구단 서블릿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 서블릿 당연히 붙여주셔야 되고, 소가로, 그 다음에 9구단이라 쓰겠습니다. 자, 익스텐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HTTP 서블릿 요거 무조건 상속 받아와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Alt 인설트 누른 다음에 오버라이드 메서드에서 두 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세팅은 그대로 또 가져올게요. 필요 없죠. 됐어요. 요거 기본 세팅이 있어요. 한글 관련된 세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더 진행하지 마시고 get writer 해서 get writer 그 다음에 여기다 append에서 뭐 9구단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서블릿을 추가를 하고 실행 중에 추가를 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Alt Shift X 눌러가지고 껐다 키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9구단 써볼게요. 9구단. 자, 그러면 9구단 메시지 잘 나오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9구단을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 자, 보시면 저는 여기다가 int 단이라고 쓸 거예요. 예전에 저랑 자바 수업했던 분들이라면 9구단을 출력하는 방법 정도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 안쪽에는 이 녀석이 뭐냐면 얘가 HTML로 변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RESP get writer append가 여러분들이 쓴 거를 HTML로 변환시켜서 웹브라우저 화면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HTML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H1이라 쓸게요. 번거롭긴 하지만 H1. 자, H1이라는 거는 제목을 쓰는 코드인데, 자, 여기다가 %d 단 이렇게 써요. 자, 그럼 %d는 10진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죠. 그러면 저는 역/n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역/n은 줄바꿈이에요. 여기다가 formatted라고 쓴 다음에 단이라고 쓰게 되면 이 단이라는 값이 %d의 치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F5 딱 눌러버리면 이게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니까. 반영됐죠? 자, 그러면 보이죠? 8단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이 %d의 치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1은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씨가 엄청나게 굵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쓰면 됩니다. 저는 div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div도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내용물을 감싸는 하나의 태그,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d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단 들어가면 되고 i 들어가면 되고 단 곱하기 i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예요? 8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얘는 8, 1은 8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는지 볼까요? 좀 기다려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네요. 반영됐대요. 자, 보시면 8, 1은 8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때는 i는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i는 2인 상태에서 출력하면 8, 26이 나올 테고 그죠? 그 다음에 i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면 또 뭐 나오고 있어요? i가 3인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어느 세월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찮지 않나요? 잘 나오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할 겁니다. 반복문. 홈문 돌려볼까요? int i는 1이라 쓰고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 i는 어디까지? 9까지. i 뿔뿔. 자, 요게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끝이죠. 그러면 이제 단은 어차피 고정이고 i 값은 증가되니까 요거에 합쳐지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9구단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한번 넘겨볼 건데 이런 걸 파라미터라 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몇 단이 나오게 해달라? 5단이 나오게 해달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는 도대체 어디서 받아오냐?
자, 리퀘스트 이거는 하나의 요청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내가 구구단이라는 걸로 요청할 건데 단 5라는 걸로 요청하겠다. 그러면 얘는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eq가 리퀘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get이 뭐예요? 가져온다. 그러면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예요? 내가 파라미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 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단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냐면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뭐가 되냐면 value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키로 접근해서 가져오면 그 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 value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팔레트에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get 파라미터로 해서 가져온 데이터는 뭐냐면 얘는 정수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자바 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뭐 했어요? 파라미터 그런 식으로 가져왔을 때 뭐 했죠? 형 변환이라는 걸 해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다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형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티저 파스인트 이렇게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넘겨받은 그 단에 이용해서 넘겨받는 값을 이제 정수로 형 변환해서 이 단이라는 변수에 꽂아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어떻게 된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자, 물음표에서 단 5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껐다 키세요. 저는 분명히 껐다 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방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5단 나오죠.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4라고 입력해 볼게요. 4단 나올까요? 4단도 잘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온다. 근데 지금 얘를 만약에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단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류납니다. 자, 뭐라고 해요? 너 지금 빼먹었다. 빼먹었기 때문에 넘버 폼에 이셉션이 뜬 거죠. 그 넘버 폼에 이셉션 나오는 이유도 예전에 자바 수업하면서 알려드렸죠. 그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했던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 하고, 자, 단이라는 건 어쨌든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지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nt limit라고 써볼게요. 자, 리미트 5라고 쓰고 이 i 대신에 리미트라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 곱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5까지 곱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5를 입력하든 6을 입력하든 얘는 5까지 곱해준 결과를 우리한테 주겠죠. 반영이 됐네요. 자, 실행해볼게요. 보이죠? 5까지 곱한 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얘까지도 이 리미트 곱까지도 만약에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한 다음에 자, 4 이렇게 써요. 이건 몇 가지 곱해달라? 4까지 곱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5 대신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거만 뭘로 바꾸면 돼요? 리미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미트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반영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 쓴 다음에 리미트 3 이렇게 하면 자, 보이죠? 3까지. 자, 9 입력하면 어떻게 했어요? 9까지 곱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9구단이 잘 나오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블릿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HTML 생성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HTML 생성기라는 건 뭐냐면 F12를 딱 눌러보면 이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개발자 도구인데 엘리먼트에 이런 식으로 HTML이 들어간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H1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줬고 div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개발자 도구 보기 귀찮다 하면 Ctrl U 눌러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너가 쓴 코드가 이렇다. 그래서 아까 보면 역슬래시를 붙였잖아요. 얘를 여러분이 안 붙여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 자, 입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지만 반영이 됐나?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지만 컨트롤 U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보이죠? 이게 한 줄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HTML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슬래시 n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HTML 생성을 해주는 생성기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생성기를 여러분들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단을 그냥 직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HTML 코드인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정해진 룰대로 HTML이 생성되도록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블릿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서블릿은 얘가 뭐냐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HTML이 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서블릿은 결국에는 자바 세상에서 HTML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